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야인시대 일부 바로 또 출발해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 있고요. 첫 번째 유튜브로 참여하는 거, 두 번째 전화로 참여하는 거.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뭐 매수 문의도 괜찮고요. 궁금하신 거, 종목명, 비중, 그다음 매수가 이런 거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그중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토스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거 해드리고 하기 싫은 거 안 해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올려주시면 그중에서 선정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 상담이 있죠. 전화번호는 서울전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궁금한 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종목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PD님들이 우리하고 직접 연결을 해줄 거예요. 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상담도 가능하실 거고 어느 거든 좋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일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좀 예.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한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장이 여기서 더 쭉쭉 뻗어가라면 그거 시장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죠. 자,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뭐 주요국 증시 뭐 나스닥, S&P 500, 그다음에 독일, 유럽, 유로스톡스, 일본, 대만 뭐 이런 쪽들, 중국 다 합쳐갖고요. 이 주요 한 8개 정도 지수 쪽하고 비교해 보면 코스피가 1등입니다. 코스피가 1등인데 그런데 작년에 워낙 바보짓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은 작년에 바보짓 했던 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한 정도입니다. 만회한 정도고 다만 단기간에 좀 너무 올라왔다는 거. 단기간에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냥 넘어갈 분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관세를 유예를 하더라도 유예 시간은 다음 주가 되겠네요. 저 현지 시간으로 7월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9일이 90일 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아마 협박들을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뭐 각국에다가 서한도 보낸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의 단기적인 노이즈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명인들의 복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가지표하고 고용지표 보면서 쭉 설명을 좀 드렸죠. 자, 근데 거기서 물가지표를 보게 되면 관세를 확 부과하게 되면 그 물가가 튈 겁니다. 그러면 이 연준을 압박하는 거 이 부분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말로는 한번 세게 지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는 잠깐의 단기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을 또 넘기고 나면 또 좋은 시장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이제 작년에 바보짓한 거 코스피는 거의 좀 회복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것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작년 초에 비해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아직까지 마이너스 9%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종목별로는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 그쵸. 예, 신정부, 새로 들어선 정부,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들하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7월 달로 접어드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종목별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 2분기 실적 호전주들, 요런 쪽 위주로 지금 조정받는 기간 동안 뭐 살금살금 요렇게 매수를 하신다든가 그런 쪽 위주로 공략하시면 시장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자, 일단 뭐 시장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올려주신 분은 자, 요거 저걸 올려주셨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솔루스 첨단 소재를 올려주셨는데 매수가는 12,500원에 매수하셨네요. 자, 그리고 비중은 13%, 중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이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장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장에 남들은 50%를 먹었다, 100%를 먹었다. 뭐 종목별로는 저만 하더라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그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전에 한번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 사서 저 원금은 회수했는데도 남아있는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런 장입니다, 지금. 그런 장인데 2차 전지 쪽이 지금도 가장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가끔 한 번씩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좀, 작년 한 3월달 정도로 기억하는데, 맞겠네요. 작년 3월달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저 2차 전지 동박 말고도 그 동박이 들어가는 데가 좀 있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GPU 업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엔비디아 아니면 뭐 AMD나 뭐 요런 회사 정도가 되겠죠. 그쪽에 저 전지박을 납품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한번 올라왔는데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영향을 못 받더라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 이게 약발이 잘 안 먹혀요. 지금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날도 급등한 자리가 있죠. 6월 2일 날. 여기는 이때는 또 CATL에다가 전지박을 납품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만 발끈하고 난 다음에 또 이내 미끄러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실적 호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대체 2차 전지가 몇 년째입니까?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계속 기우제만 지내고 있죠. 오늘이나 갈까, 내일이나 갈까 계속해서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나요. 자,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때 2021년도에 흑자가 났고요. 그 다음 22년도부터 적자 전환한 기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적자폭이 더 늘었고 작년에는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500억 정도 적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치 보면 400억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고 튀어 올라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 호전되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면 여기서 저점 찍고 자, 저점보다 이 저점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여기가 만약에 저점으로 기록을 한다라면 저점을 높이는 모습인 건 맞아요. 근데 실적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12,500원이시면 너무 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를 해갖고 그냥 망치를 하셨어요. 12,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작년 10월 달입니다.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고요. 자, 너무 방치를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기술적으로는요, 조금 바닥을 잡으려고 애는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쪽이 2년째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저점 깨고 또 빠졌다가 또 저점 잡나 싶으면 또 살짝 반등 나왔다 또 저점 깨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자,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주는 종목이다라면 모르겠지만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4월 달에 찍은 자리 이 가격대도 아마 버티신 것 같은데요. 6,750원이란 가격대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또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한다라면 또 다른 바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거래 확 터지면서 자, 여기 거래가 확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래가 터졌고 이날도 마찬가지 이날은 CATL에 전지박 공급한다는 얘기 그 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왔다 밀렸는데요. 이거 전부 다 매물입니다. 전부 다 매물로 이렇게 매물화돼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이 구간에서는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이 가격대를 확 돌파를 해준다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뭐 돌파를 제대로 강한 돌파가 안 나오고 그런 모습이다라면 10,000원 정도 위에선에서는 일단 한번 끊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0,000원 이상에서는 매도 고려해 보시고요. 리스크 관리해야 될 가격은 6,750원. 이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VT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VT 36,4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뭐 중기 투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VT라는 기업, 제가요, 거기에 있는 기업이죠. 파주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 간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보통, VT가, 이게 좀 상호는 한글로 VT라고 적어놨는데 그 영어로 보시면 V하고 있잖아요. V하고 T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V하고 띄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번 써볼까 이게 상호가요. 이렇게 V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해놨어요. VT.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VT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종합 뷰티 기업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화장품 매출액이 거의가 거의 7, 80%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죠. 그 다음은 이 기업이 음반 기획도 합니다. 음반 기획도 한 10% 정도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라미네이팅이라 그래서 요 라미네이팅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화장품 매출이 가장 많잖아요. 7, 80% 정도가 화장품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신규 사업 진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쪽에도 진출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다각화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워낙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보기에 여러분들 이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이게 연봉 차트예요. 주가가 여러분들 최대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 VT가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1,300억 정도 요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지금 시가총 1조 2천억이니까 주가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PR 10배 계산하면은 그죠? 1조 3천억이잖아요. 그죠? 뭐 주가는 화장법종 치고는 주가는 비싸지 않죠. 근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요. 주가가 뭐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죠. 이게 일봉상으로 보시면 그죠? 지금 주가가 요 박스권 하단이 상단이잖아요. 여기가 하단이 있죠. 그죠? 그럼 주가는 적어도 중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주가가 35,300원이기 때문에 4만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4만원까지. 이 정도 오면요. 한번 팔아주세요. 매도하고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아요. 화장품주를 하시는 차라리 API 같은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좋고 실리콘트도 괜찮고 아우레프십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뚫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 고점이 있잖아요. 이거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건 주가는 4만원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4만원 정도 오면 차라리 매도하시고요.
제가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면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매매가 좀 가능한 화장품 관련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나와 있는 아무리 F12 같은 종목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종목. 이게 여러분 이게 일봉, 주봉, 월봉이잖아요. 제가 항상 월봉 차트 놓고 말씀드리죠. 참 토마토 야인시대 리턴제가 참 좋은 방송이다, 그죠? 이 방송 종목 진단하면서 또 이런 종목은 매도하고 또 이런 종목은 매수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죠. 이런 방송이 어디에 있어? 이런 방송이 그렇게 이건 차라리 아무리 F10 이런 종목이 나오니까 지금 자리는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나와 있는 VT는 기다리고 있다가 4만 원 정도 오면요 정리하고 하면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돌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1,200원에 비중은 20% 매수하셨네요. 자, LG CNS랑 업무 협약했는데 어찌 됐는지 중기 투자 관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중기 이상 투자를 하시려면, 그쵸? 좀 밑에서 이렇게 잡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1,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이날 잡으셨거나요. 6월 18일 이날 잡으셨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내지는 그 근처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 이만큼 올라온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만 주식이냐? 다른 거 사면 되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렇게 다행히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산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19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 700억 이쯤 되는 기업은 거의 적자 기업이 대부분이죠. 자, 근데 이 산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는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글씨체 폰트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데 요런 데 거도 개발하고 그러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이 보신 뉴스는 LG CNS하고 AI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 요런 얘기를 보신 것 같아요. 자, 이거요. 기업이 AI 기업으로 변신을 한다라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싼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본격적으로 AI 시대로 접어들다 보면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어디랑 업무 협약하고 어디랑 업무 협약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종목들을 전부 다 AI 기업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과거에 보면 무슨 컴자, 넷자 이런 글자만 한 25년 정도, 26년 정도 전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수가 6개월 만에 3배씩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컴자, 넷자 이런 기업, 이런 글자만 들어간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산돌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나마 계속해서 흑자는 나니까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또 AI 기업으로 제대로 변신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는 거니까요. 자, 일단 회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무리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때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서 고점을 조금 찍었죠. 자, 그 자리가 이쪽에서 또 한참 옆으로 기었고 또 그 조금 위에 가면 주봉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되게 많이 터진 자리가 있죠. 예, 거래량 이만큼 터졌습니다. 거래량 이만큼 터지면서 자, 거기서 좀 쭉 밀린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자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200원 정도신데요. 자, 거기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온다라면 그 AI 쪽이 워낙 좀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워낙 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보려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시장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중기 투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기다려 보실 만은 해요. 근데 여기서 11,100원을 찍었죠. 그거 이상 가더라도 주봉 보면 12,000원 근처에서는 저항을 받을 자리가 있어요. 11,500원 이상 정도. 자, 그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자리가 있으니까요. 일단 뭐 이게 좀 긴 관점으로 봐서 AI 기업으로 확실하게 변모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들고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뭐 6월 한 이날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한 6월 19일이나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나온 얘기예요. 이때 나온 얘기니까 지금 변신을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 보유는 해 보십시오. 근데 비중 20% 들고 가기에는 종목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는 10% 정도는 덜어내세요. 10% 정도는 덜어내시고 10%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는 뭐 저 성공적으로 AI 기업으로 변신한다라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주가는 계속 헤맬 거예요. 자,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해갖고 저 보면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거기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그쪽에서는 10% 덜어내는 전략, 그리고 중기 이상 관점이다라면 나머지 10%는 좀 길게 들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롯데 이노베이트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롯데 이노베이트 25,000원에 그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우리가 롯데 이노베이트라는 기업 자체가, 이노베이트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스템 구축하고 IT 시스템 운용 사업하는 그 기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SI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SI 업체인데 SI 쪽에 SI 사업에 한 비중이 거의 한 70%, 80% 가까이 되고, 그다음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는데, 요 전기차 충전 사업은 뭐 매출이 그냥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죠? 저는 그 대한민국의 그룹주 중에서 가장 지금 그 주가가 못 간 기업 중에 한 기업이 롯데입니다. 롯데 그룹이요, 주가 전혀 못 갔어요. 딱 하나 갔네, 하나. 롯데 지주라는, 한번 볼까요? 롯데 지주 하나 더 갔네, 그죠? 이게 롯데 지주잖아. 이게 롯데 지주입니다. 딱 하나 갔잖아요. 나머지는 전혀 못 갔죠, 그죠? 가장, 지금 철저하게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기업이 롯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해 올해 가장 많이 지금 상승했던 그룹이 HD 현대잖아요. 그죠? 현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 하나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는 야구도 잘하고, 그죠? 야구도 잘하고, 방산도 잘하고, 조선도 잘하고. 이게 나와 있는 롯데 그룹은, 이게 나와 있는 롯데 이노베이터라는 기업 자체는 옛날에 나는 이름을 왜 이렇게 바꾸는지를 모르겠어. 이름을 그냥 기업은 상호를 한번 바꾸게 되면 그만큼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텐데 왜 자꾸 상호를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롯데 이노베이터라는 기업이 예전에 롯데 정보통신이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장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한번 가져가시면 되겠고,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주가가 지금 시가 종액이 3,472억 원이면 뭐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이 종목은 이분께서 25,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니 이런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요 20일 이평선 여기에서는요 충분히 아마 매수가 재매수가 가능하네요. 요 자리 이게가 20일 이평선이죠, 그죠? 지금 그 비중을 1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 있잖아요. 한 번 더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5% 정도. 그러면 15% 되잖아요. 그죠? 5%는 여러분들 요 20일 이평선 얼마냐면요. 제가 한번 볼까요? 20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요. 22,500원이네. 그죠? 22,500원 정도면, 이 정도면요. 아마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해서 이거는 가져가시면 앞에 있는 요 고점은 충분히 하면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최대한 가져가면 짧게는 얼마 정도, 27,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짧게입니다. 짧게는 27,000원 보시면 되고, 좀 여유가 된다면 뭐 3만원까지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롯데 이노베이터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실적은 올해 지난해 257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이 종목은 뭐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짧게 27,000원, 길게 3만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GS건설 올려주셨습니다. 2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건설주 다들 잘 가는데 GS건설만 못 가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대건설을 보셨나 봐요. 근데 다들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건설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GS건설 이런 모양이죠. 자, 그리고 또 삼성물산 보시게 되면 쭉쭉 뻗어 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쭉 갔다가 좀 조정이 있는 상황이고, GS건설 보시게 되면 자, 이 GS건설도 좀 이렇게 단기간에 좀 올라왔다가 단기간에 좀 조정받는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HD 현대산업개발 보시면 쭉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죠. 대우건설 보시게 되면 자, 갔다가 얘도 마찬가지 좀 조정받고 있죠. 잘 가고 있는 거는 현대건설 하나죠. 현대건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원전 관련되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가 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강한 거고 뭐 다른 거 다 잘 가는데 내 것만 못 간다. 이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지금 참 묘한 일입니다. 지금 그 집값이 새 정부 들어서 이게 제일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새 정부에서. 자, 지금 집값이 좀 많이 급등을 하니까 대출을 뭐 6억 이상 대출 안 되게 대출 규제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이 현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집 이거 다른 걸로 옥죄는 것보다 공급량을 늘려서 저 집값을 잡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마 지금 집값이 조금 잡히는 거는 같은데요. 아마 이것도 뭐 단기간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집값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된다라면 집을 뭐 또 얼마를 짓는다, 몇만 원을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일 거고요. 지금은 현대건설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것만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뭐 23,800원이시면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요, 제일 꼭대기 근처에서 또 따라잡으신 거예요. 제일 꼭대기 근처에서 또 따라잡으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거 요거는 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22평선입니다. 가다가 요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지금 꺾인 상태입니다. 아래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 요건 61이평선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주가는 현재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이러면서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GS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면 단기간에 아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뭐 정부 쪽에서 어떤 대책, 그러니까 뭐 아파트 많이 짓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얘기예요. 자, 조금 왔다 갔다 여기서 출렁출렁 하면서 옆으로 횡보할 것 같으니까 뭐 이럴 때는요, 내 거 왜 안 가? 내 거만 왜 안 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집니다. 약간 좀 느긋하게 좀 마음을 가지시고요. 자, 뭐 아래쪽으로는 올라오고 있는 22평선
지금 현재 62평선 현재 있는 자리는 19,589원 거의 뭐 19,600원 정도 되겠네요. 좀 올라오니까 2만 원이라는 가격은 잘 이탈 안 할 것 같아요. 2만 원이라는 가격 정도는 좀 지지를 받을 것 같고 위쪽으로는 여기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22평선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또 거기서는 저항을 받을 겁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릴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일단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22평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조금 비중을 줄이는 전략 뭐 그런 것들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자, 22평선 근처에서 또 강하게 거래량 뽑으면서 쭉 치고 올라가면 팔 필요 없겠죠. 자, 지금 현재는 박스권으로 보시고 조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마이크는요. 네. 원래 16,500원인데 제가 오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14,500원으로 낮춰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과연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어디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지금 그 비중이 20%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원래 10%인데 오늘 10%를 추가 네. 매수해갖고 지금 단가를 그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14,500원에 매수하시고 오늘 종가가 지금 11,950원이니까 그 이 종목은 그 비중을 20%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예, 비중 20% 이상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면은 이 가격으로까지 나올 수 네, 제가 있을까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은 하나멀티리얼제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멀티리얼제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쪽인데 그 식각공정용 실리콘 부품하고 반도체 우리가 패키징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거는요. 제가 그 주식을 하면서 이 주가가 지금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주가가 못 가는 이유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가는 주식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주가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군들 보세요. 이런 종목은요 주가가요 상승세 보세요. 대단하죠? 주가가 여러분들요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불과 2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5만 3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상승하겠어요? 똑같은 반도체인데 제가 그 좋아하고 있는 굉장히 제가 좋게 느끼는 여러분들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주가 한번 보세요. 주가 달력이 보세요. 어떻게 달력이 나오는가를 보라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종목, 같은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건 사상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보세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신고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적이에요. 실적 좋은 놈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이 여러분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군 중에서 또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 있어요. 재무구조가. 요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적도 좋으면서 무차입 경영하는 그런 기업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업을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요 분석은요, 기본적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이 기본적 분석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죠. 요 재무 상태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 기업의 전망을 보세요. 그 다음 시장 여건을 보시고요. 하나마이크론 여러분 부채가 많습니다. 제가 그 주식을 하면서 저는 실적하고 부채를 보는데 한번 부채 볼까요? 이런 건 아예 안 보시더라고. 제가 가끔 제가 그 정권 방송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참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그냥 차트만 보고 있잖아요. 기업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기가 차. 와, 어떻게 저런 종목을 추천할까? 한 3년, 4년 적자 보는 종목도 과감하게 추천하더라고. 자기 돈이면은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돈이면?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종목을 과감하게 방송에서 노출할 수 있으면 못합니다. 저는 내 목에 칼을 대지 못해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실적 좋고 재무구조 좋은 주식이 많아요.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 절대 손실 보지 않는데 그런 종목을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한다 그러면 좀 나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적을 보지 않고 재무구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한화 마이크론 종목 있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7,900억이잖아요. 물론 주가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다른 종목과 좀 다른 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요 부채 규모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가요. 이게 자산이에요. 이게 부채예요. 이게 자본이에요. 보세요. 자산이요. 1조 9천억이에요. 부채가 1조 3천억이에요. 자본이 얼마냐? 자본이요. 5,900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우리가 T자로 그래서 우리가 BS를 볼때요. 보세요. BS가 요 차변에 자산이라고 항목이 있잖아요. 대변에 부채하고 자본이 있죠. 그죠? 이렇게. 부채가 자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합계가, 그죠? 일치하잖아요. 이렇게요. 자산이 600만 원이면은, 여기도 600만 원이죠. 그죠? 자산하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이게요, 요 부채 규모가 너무 커요. 이 부채 규모가 이게 너무 크다니까, 이게요. 이거 여러분들 와, 이 부채 이런 걸 안 보는 사람 많더라고. 저는 주식하면서 이런 거 아예 안 봐. 와, 나 보면 있잖아. 야, 진짜 부채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 매매를 조금 삼가하셔야죠. 이보다 좋은 주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에 있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시면은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많은데 이쪽을 매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주가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보세요. 하락폭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 상승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반도체가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죠? 이게가 월봉 차트. 월봉 차트 상으로 보면 월봉상에서 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있죠. 이 정도까지 최상에 가면 한 14,000원, 15,000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까지. 이까지만 보세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4,500원이니까 손실 보지 않고 그죠? 매도는 가능해 보이는가? 손실 안 보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네요. 그 대신에 좀 시간 투자하셔야 되면 최소한 반도체가 움직이려면요. 최소한 8월달, 9월달까지는 가야 돼요. 이 정도까지 가져간다는 계산하세요. 그리고 14,000원에서 뭐 15,000원, 제가 최대한 보면 15,000원. 요 정도까지는 가져가보는 전략입니다. 이제는 차별화가 아마 일어날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냐면은 이제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항상 보세요. 그리고 부채 이런 거 다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잖아, 어른. 어린애가 아니고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른이면 실적도 안 보고, 그 다음 재무구조도 안 보고, 뭔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거는 14,000원까지는 가져가시고 비중은 20% 넘어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20% 정도 가지고요. 기다렸다가 한 8월달 정도까지 앞으로 한 2, 3개월 기다리면 그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일진전기 올려주셨습니다. 3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그러시면 먼저 내가 이걸 짧게 보고 샀는지
아니면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지 매도가가 궁금하시면 그 부분을 조금 알려주셔야 거기에 맞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제도 급등했어요. 어제도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도 한 15% 정도 급등했고 오늘도 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내일 움직이는 모습 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저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뭐 좀 음선이 발생되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고점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 지금 우리 신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뭐 한 80% 정도가 전선 쪽에서 나오고요. 20% 정도는 전력 시스템, 뭐 변압기나 뭐 이런 쪽에서 2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 인프라 시설이 많이 낡아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요가 있을 거고요. 또 AI가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뭐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추가로 상승한다라면 거기서 일단 단기 고점은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받고 난 다음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요거는 정확히 알려면요. 자, 뭐 지금 어제 14% 오늘 7% 정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거는 정확히 알려면 장중에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장중에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장중에 좀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그냥 점쟁이 같이 얼마 딱 이렇게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자, 내일 뭐 좀 거래량이 오늘하고 어제하고 보면 어제는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 외국인들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수급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장중에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뭐 단기적으로 일단 차트로 그냥 봐서 보이기는요. 내일 한 번 정도 좀 치고 올라오면 거기가 단기 고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중장기로 보신다라면 조정을 거치는 거 그런 거 감안할 수 있다라면 뭐 5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LG 생활 건강을 한번 봐드릴게요. LG 생활 건강을 그 36만 4,700원에 그 3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그 이분께서는 36만 4천 원에서 30%까지 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게 LG 생활 건강의 주가가 지금 화장품 종목과 같이 커플링이 되지 못하는 이유. 지금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 LG 생활 건강은 디커플링이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전혀 다르잖아요. 모습이.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LG 생활 건강은 여러분들 화장품, 기초 화장품과 색조 쪽이에요. 화장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나머지 한 30% 정도가 치약 있죠. 치약, 샴푸 이런 거요. 샴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은 탄산, 이런 비탄산 이런 쪽에 한 20%. 그러니까 화장품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40%밖에 안 돼요. 이거는 화장품주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어색해요. 물론 뭐 비중이 그 정도 되니까 화장품주에 포함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LG 생활 건강은 화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화학이라고 나와.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매출이죠. 매출. 그죠? 매출의 규모를 보세요. 화장품이 41%. 그 다음 일단 생활용품이 31%. 그 다음 음료, 탄산 쪽이 지금 26%. 그러니까 화장품이 4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적은요, 올해 그 영업이익은 딱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은 한 얼마 정도, 한 5천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영업이익 5천억 정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4,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근데 단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점은, 저는 이 점은 굉장히 좋은 것은 LG 생활 건강은 순수한 현금을 얼마를 치고 있느냐.
순수한 현금을 거의가 1조 3천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순수한 현금이에요. 현금을 1조 3천억을 들고 있으니까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4조 9천억인데 현금을 1조 3천억 정도 현금을 쥐고 있으니까 재무구조는 탄탄하죠. 그러니까 실적만 좀 받쳐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주가도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더 이상 이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 30%는 뭐 워낙 지금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여러분들 그 한 종목에 집중 투자 그래가지고 한 종목에 뭐 50% 이렇게 담는 사람도 있죠. 한 종목에 50% 또는 뭐 100% 이것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건 저는 투기라고 봐요. 저는 투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한 종목의 비중을 50%, 100%, 나는 투기라고 봅니다. 말은 집중 투자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하면 손실 보잖아요.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100% 집어넣어서 빠지면요. 이 데미지가 굉장히 커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한 종목의 비중이요 20%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한 종목에 여러분 2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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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있잖아요. 5개 종목을 잡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100%예요. 대한민국의 주식이 2,7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5개 선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2,7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5개를 선택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한 종목 20% 이게 가장 좋아요. 자기가 한 종목에 100% 해가지고 얼마 먹었다? 그거는요 투자가 아니고 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내가 경험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한 종목에 2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이거 30% 너무 비중 많으니까 지금은요 36만 4천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저는 앞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번은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봐요. 나오면요 얼마까지 3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38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는 바라보셔도 됩니다.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송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28만 원에 예. 40%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금산 전문가님 예. 상담한 거 들으셨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30% 갖고 계신 것도 많다 막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40%를 갖고 계세요. 시청자님께서는. 예, 조선주에 뭐 회복이 왔다 해가지고 예. 좀 해봤습니다. 예, 말씀 잘 예. 드렸습니다. 사실 비중 40%는 정말로 예.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비중을 많이 채운다고 하더라도 가장 맥심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0%까지는 채워봤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비중 30%를 주위 분들한테도 그렇게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맥심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에 그 13만 원 아래에서 30%는 채워봤는데요. 이거 40%는 좀 너무 많아요. 자, 조선주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좋아 보이고요. 지금 가장 좋은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아시죠? 미국의 MRO 사업들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예, 예. 그게 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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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한 20조 정도, 연 20조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조선 쪽을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미국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강대국인 미국이 지금 해군력에서는 중국한테 밀린다 그래요.
중국은 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은 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뭐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라는 미국의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한 게 있죠. 이 현대그룹 쪽에서도 마찬가지, HD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조선소를 하나 이렇게 또 인수를 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님 40% 비중 이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예, 요거는 비중은 조금 줄이세요. 비중은 줄이셔갖고 절반 정도는 지금 뭐 다행히 저 수익이 꽤 난 상태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는 저 차익 실현을 하세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걸로 또 다른 종목들 더 좋은 종목 사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요. 좀 기다리시다 보면 이게 저 한국조선해양이 강하게 좀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이 작년 초예요. 작년 초니까 뭐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 정도 지났습니다. 이 큰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이걸로 끝나진 않고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는 내일 일단 차익 실현해갖고 다른 종목 노려보시고 20%는요. 좀 그냥 들고 가보세요. 좀 그냥 들고 가보시다 보면 한 45만 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맹심하고 여튼 예. 잘 따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그 다음은 그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이 있죠. 예, 하나 받으리게 11,6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잉글우드랩.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이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 자체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종목 진단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국내 기업이 아닌 종목군들이 있죠. 국내 기업이 아닌 종목은 좀 매매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죠? 종목 진단을 올리는데 그 종목을 봐줘야 되는데 저는 국내 기업이 아닌 종목 매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을 지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에서도 기본을 지키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잉글우드앱이라는 종목 자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딱 들어가셔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주소를 한번 보세요. 주소. 주소를 뭐라고 주소가 나와 있는가 보세요. 잉글우드앱에 여러분 이거 주소를 한번 보시라고. 요 본사 주소를 한번 보세요. 제가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지금 애국계의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9개에서 10개 되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자, 제가 종목 전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그건 알고 계시라고 이 말이에요. 그건 알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저는 중국 우리나라의 상장 이거 물론 뭐 홍콩 기업도 있고 뭐 중국 기업도 있고 일본 기업도 있고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 있는 잉글우드앱이라는 종목 자체는 왜 이 종목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기초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 다음 기능성 화장품 종목군들, 그 다음은 뭐 색조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실적도 실적을 보시면 제가요, 이 정도 실적이면 이제 보세요.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188억이죠. 올해 요 상태로 영업이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요, 보세요. 이게 일봉 차트잖아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저는요, 이게 나와 있는 애국계 기업들이 있죠. 되도록이면은 저는 그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거는 반등 나오면요, 11,600원이 그럼 수익이 나 있잖아요. 수익이 나 있으니까 오늘, 지금 장대 양봉에서 대란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세는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면 얼마 정도의 상승세까지는 나올 수 있느냐?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면요, 전량 매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본을 한번 지켜보자. 제가 이게 보시면요, 예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윙이푸드라고 있죠, 그죠?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게 보세요. 윙이푸드죠, 그죠? 해 주식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주식들요, 주가가 지금 이게 1,121원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 월봉 차트예요. 저는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저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도 하나 제대로 분석을 못 하는데 해외 주식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와 있는 윙이푸드라는 종목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00억씩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아니 200억씩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의 주가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이 200억씩 나오는 회사의 주가가 왜 이 모양 이 꼴하고 있습니까?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좀 느끼는 게? 우리나라 기업을 하세요. 아예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주식을 매매하시든지. 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이게 나와 있는, 윙이푸드라, 이게 나와 있는, 잉글우드에번 이거는요, 그냥 반등이 나오면 15,000원 정도. 또는 16,000원 정도면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지넥스텍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7,722원, 비중 20% 매수하셨고요. 자, 중기, 보유,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요. 그때가 이 종목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던 때가 벌써 뭐 한 8년, 7년, 8년 이쯤 됐네요. 2017년 이때였습니다. 그때 저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배가 넘게 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지넥스텍이 그때 당시에는 로봇주가 없었어요. 로봇주를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은데 로봇 주식이 없었습니다. 이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모션 제어 칩을 만드는 기업이죠. 모션 제어 칩을 만드는 기술인데 요게 로봇 쪽에 좀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핵심적인 부품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때 당시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지금 뭐 다른 로봇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흘러간 물론 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명언이 있죠. 과거에는 관심을 갖고 이 아지넥스텍을 추천해드려 갖고 수익도 꽤 많이 내드렸어요. 수익도 꽤 많이 내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른 로봇 주식들 대장주들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상장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2021년 1년에 상장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열 몇 배씩 이렇게 올랐는데 이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잖아요. 자, 이거는 실적 부분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보시게 되면 자, 뭐 작년에는 42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재작년에도 9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자, 이 적자 규모를 좀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근데 한 2년 정도 영업이익 기준 적자가 났으니까 뭐 그리고 이게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뭐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조금은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 지금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이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조금 좀 조금 필이 올 때가 있죠. 자, 보시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 이때 계속해서 장내 매수가 쭉 있었고요. 자, 이때 작년 12월 달에 뭐 증여도 있었네요. 아들한테 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장내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거 장내 매수 규모도 조금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 차트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요게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그 전에 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찍었던 자리, 그 자리하고 좀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봐도 최근에도 여기 바닥 찍고 이렇게 바닥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자, 일봉상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좀 해보십시오. 보유를 좀 해보시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어제 다른 종목이라면 거래가 많은 건 아닌데 이 종목 치고는 거래가 많습니다. 어제 94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122평선에서 240선에서 저항받았어요. 그 자리는 그전에도 고점 찍었고 그전에도 고점 찍었고 그전에도 고점을 찍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가 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그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그쯤이면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한번 끊어주시고, 로봇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대장주급에 있는 거, 그런 쪽을 매매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목 진단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야인시대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진단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했고요. 우리가 야인시대 이제 히든카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히든카드로 추천해드렸던 세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9일 날 추천드렸던 현대오토에버가 53%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은 가비아가 2월 3일 날 추천드린 가비아가 68% 수익이 났고요. 6월 9일 날 아난티를 이제 추천드렸는데 48%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요 세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오늘 상반기가 끝나는 6월 30일 날 야인시대 히든카드도 똑소리 나는 히든카드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매주 보면 월요일 야인시대는 종목 진단해드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리뷰할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만큼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첫 번째 현대오토에버가 한 53%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 종목은 전에 추천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올해 언제쯤에 올해 상반기 정도 그때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보고 약간 좀 긴 호흡으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53.56% 정도 수익인데 로봇택시 나왔잖아요. 로봇택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 밑에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거는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저 밑에서 추천 잘 해드렸고 지금까지 잘 끌고 온 거고, 자, 그렇다면 로봇택시가 나왔으면요, 이쯤에서는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그냥 스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목표가는 제시해 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잘 하시고 뭐 행복한 투자셨겠죠. 자, 뭐 일단 차익 실현 잘 하시고 이 현대오토에버는 추가로 목표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비아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자, 이거 2월 달부터도 AI 이런 얘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요즘 다들 그러죠. AI 이런 얘기들 하면서 뭐 저때 저 밑에 주가 저 밑에 있을 때는 AI에 뭐 A자도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들 막 하시던 분들도 다들 AI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뭐랄까 뒷북치는 거예요. 아니 남들 싸게 살 때 저 미리 알고 저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본 사람들은 되게 싸게 사잖아요. 자, 근데 지금의 AI 뭐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싼 가격에서 사야 됩니다. 가비아는 추천드릴 때 지금 68% 정도 수익인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I의 기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AI는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지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비아는 데이터하고 관련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냐면요. 물론 지난주에도 이 가비아라는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지지난주겠네요. 지지난주에 이 가비아라는 종목을 리뷰를 또 해드리면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여기에 수상한 게 있습니다. 수상한 게 뭐냐면 이거 추천드릴 때도 다 말씀드렸고 뭐 전에 리뷰해드리면서도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명인들의 복귀하고 그다음에 거인의 시선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미리캐피탈이라는 이런 조금 낯선 그런 회사가 하나 있죠. 이게 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예요. 자 근데 이쪽에서 재작년에 결산기 때 10%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기 때도 마찬가지 작년 결산기 때도 비중이 더 늘었어요. 자, 지금도 계속 삽니다. 6월 달에 들어서만 해도 계속 이렇게 사요. 계속. 미국계 사모펀드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사겠습니까? 주가 자체가 싸요. 이 최대주주한테 뭐 어떤 요구를 하려는 그런 목적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지금 25% 정도예요. 최대주주 지분율 25.93%인데 미리캐피탈이 아까 15% 갖고 있었죠. 그리고 피델리티 쪽도 이쪽 외국인들 다 합쳐보면 미리캐피탈 빼고도 한 18% 정도 됩니다. 이런 게 나중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35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3,600억 정도 되네요. 제가 추천해 드릴 때는 2,000억대였습니다. 아주 쌀 때 영업이익 300억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밖에 안 돼요. 거저입니다. 쌉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서 또 방금 설명드렸던 것도 다 설명해 드렸었어요. 근데 이걸 왜 못 사서 왜 못 기다립니까? 자, 지금도 더 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 종목은 지난번에 27,000원 드렸었는데 다음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자, 뭐 3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3만 원 이상 가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리뷰를 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은 아난티라는 종목이 또 48.13% 정도 수익 났네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그때 당시에 신정부 수혜주 이러면서 자 지금 뭐 대북 관련주들이 거의 못 움직였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죠. 6월 9일 날이니까
대선 치르고 난 다음 며칠 있다가였어요. 자, 이것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아직까지 안 움직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북한이 금강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신청을 해놨는데 그 뉴스들 눈 빠지게 찾아보면 등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얘기도 트럼프도 북한하고 뭐 좀 친하게 잘 지내려고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때가 8,000원 아래 구간, 8,000원이었었네요. 딱. 다음날 시가 말씀드렸으니까 딱 8,000원이었는데, 자, 지금 한 48% 정도 수익인데, 이 부분이 북한이요. 금강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게 뭔가,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도 조금 이용을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지 개선도 좀 하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지금 북한이 그런 걸 했다 그래요. 한 십몇 개월 만에 처음이래요. 그 민통선 그쪽에서 북한 측이겠죠. 이 철조망 작업을 하면서 한미연합사에 통보를 했답니다. 우리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이런 게 십몇 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걔네도 관계 개선을 조금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목표가 제시해 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난티 다음 목표가 13,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말씀드릴 부분은 AI 쪽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섹터는 그냥 AI 막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워요. 오늘은 AI는 AI인데 소버린 AI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소버린 AI라는 게 뭡니까? 주권, AI 주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올해 초 그리고 지금 봄 지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그 변화의 크기에 대해서는 인류가 불사용법을 터득했을 때 그리고 문자를 처음 발명했을 때 이런 변화하고 맞먹는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죠. 자, 이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각 국별로 다 자기들만의 이 AI를 가지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들은 챗GPT를 써도 상관없죠. 내가 뭘 하든지 그게 오픈 AI 서버로 가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보안을 요하는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서 기술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서버에 가는 게 그렇게 개운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각국마다 자기들만의 AI를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우리나라 AI 산업이 암흑기였어요. 정말로 이때가 너무나 뼈 아픕니다. 재작년에 2023년도에 2024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R&D 예산을 5조 2천억을 깎았죠. 그게 정말로 뼈 아파요. 애들 한참 커야 될 때 그때 잘 걷어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쫄쫄 굶긴 겁니다. 우리나라 AI 관련 인재 유출률이 1위예요. 1위. 그렇게 홀대 받으면서 다른 나라 가면 대우도 잘해주고 그런데 홀대 받으면서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다행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은요. 과거에 굉장한 추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그 IT 강국으로 도약한 게 그 김대중 대통령 때 20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20조 투자를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시골에도 어디 뭐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촌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다 깔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현재 여당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그때 그렇게 해서 뭐 IT 강국으로 도약했으니까 이제는 AI 쪽에 막 투자를 해갖고 우리 AI 강국으로 도약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공을 한다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길로 갈 거예요.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그런 개념에서만 생각해 보면요. 성공을 하면 좋을 거고요. 하면 더 좋을 거고, 만약에 나중에 조금 어려운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AI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버블이 발생된다라면요. 예전에는 컴자, 내자 붙은 IT 기업들에서 버블이 발생됐다라면 이번에는 버블이 발생된다라면 AI 쪽에서 버블이 발생될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히든카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주시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와이즈넛, 삼성 SDS, 네이버, LG CNS. 자, 저 중에 솔트룩스, 와이즈넛, 자, 그 다음에 LG CNS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추천을 드렸죠. 솔트룩스 15,090원에 추천드렸고, 와이즈넛은 12,000원인가 그때 추천드렸었고요. LG CNS는 53,000원에 추천을 드렸었죠.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네이버나 삼성 SDS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관심 갖고 보실 종목이고요. 오늘 히든카드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요, 지금 AI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7월 21일 날까지 서류 접수를 받을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5개 팀을 선발해서 또 그 중에 나은 거 추리고 나은 거 추리고 나은 거 추리고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자,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게 되면 GPU도 지원해주고요. 연구 인력도 지원해주고 세금 혜택도 줍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데 외국에 라이선스가 있는 그런 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LLM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나라에도 몇몇 기업들이 있죠.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중소업체들 중에는 최초예요. 최초로 코난 LLM을 출시한 기업입니다. 코난 LLM을 생성형 모델이에요. 자, 24년 4월에 최초로 출시한 기업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도 AI 국가대표 선정하는데요. 거기에 또 출사표는 던졌습니다. 자, 최대 주주는 개인이 따로 있고요. 2대 주주 SK텔레콤, 자, 3대 주주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분 다 합치면요, 한 70% 정도가 잠겨있는 지분이에요. 돌아다니는 물량 몇 주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쪽들 추천 드리다가 이렇게 올라있는 거 추천해 드리긴 싫은데, 그동안 밑에서 다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게 없어요. 자,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좀 잘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 45,000원, 2차 목표가 5만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도 리뷰할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전력하고 코롱인더가 78.91%, 그 다음에 46.88% 수익이 났는데요. 자, 요거 리뷰해 주시고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리뷰하고 오늘의 야인시대 히든카드 추천드리면서 제가 계산한 겁니다. 한국전력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PBR이 얼마가 나왔냐면 0.58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방금 계산해 봤습니다. PBR입니다. 이게 한국전력입니다. 지금도 0.58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시면 되냐면, 제가 2차 목표가 4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제는
3차 목표가가 45,000원이 되겠고요. 이게 3차 목표가입니다. 그 다음 4차 목표가는 5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시는 45,000원 3차 목표가 5만 원을 4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가지고 수익을 한번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더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PBR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PBR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내가 계산한 겁니다. 0.31이 나왔네요. 우메나 PBR 0.3 엄청나게 지금도 쌉니다. 코롱인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표가를요, 코롱인더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은 코롱인더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 장중에 보면은 주가가 45,000원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 다음 목표가가 5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목표가가 6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5만 원은 이제 4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4차 목표가가 6만 원은 5차 목표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산의 지금 야인시대 히든 섹터는요, 지주사로 제가 한번 정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지주사를 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그 지주사의 상승 종목이 상당히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지주사가 저는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지주사는요, 여러분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평균 40에서 50% 할인받는 종목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30% 정도의 할인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저평가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싼 주식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주사 종목을 제가 선정해 봤고요. 자, 6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종목을 보면 후보군입니다. CJ가 있고, 그죠? 하나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은 HD현대가 있고, 두산이 있고, SK가 있는데, 저 중에서, 지주사 중에서 주가가 싼 주식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현대모비스를, 오늘의 그 히든 카드 종목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나와 있는 현대모비스는요,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카테고리를 잘 보시면요, 현대모비스, 이꼴 현대차, 이꼴 여러분들, 다시 기아, 다시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대략 한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은 약 3조 5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종목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 좋은 놈은 고르세요. 3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하고요. 지금도 PBR 0.58배입니다. PR이 7배.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고요. 안정적인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그러면 이쪽에는 실적이고 이쪽에는 재무구조죠. 여러분들 순행금을 7조 원 정도의 순행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전장사업부가 흑자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제가 매수가 그 다음은 손절가 목표가 한번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매수 가격은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초가 바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요, 35만원이 1차 목표가고요. 35만원입니다. 2차 목표가는요, 40만원이 2차 목표가입니다. 손절 라인은요, 얼마냐? 24만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24만원 손절, 목표가 35만원, 2차 목표가 40만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비중은요, 여러분들,
얼마 정도의 비중이 가장 좋냐면요. 15에서 20%가 제일 좋습니다. 15%에서 20% 정도를 매수해서 보유 기간은요. 짧게는 1개월이고요. 길게는 3개월입니다. 짧게 1개월, 길게는 3개월. 한번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한번 하시죠. 네, 자, 시장이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국면에서 종목을 주도주를 못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조정받는 국면이라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